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평범한 월요일이 될 줄 알았던 이날, 대한민국 증시에는 패닉이 찾아왔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하면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외치던 5000p 시대가 단 4거래일 만에 무너져 내렸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설마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날아갈까?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6.29%, SK하이닉스 투자자는 8.69%의 손실을 단 하루 만에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값이 12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고, 은값은 무려 46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흘 만에 10% 이상 급락했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갑자기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한 그 사람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워시는 후보군 중 가장 매파적 인물이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왜 단 한 사람의 지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적으로 월요일에 증시 대폭락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한 날도 월요일이었죠. 2020년 3월 9일 코로나 패닉으로 코스피가 8.4% 급락한 날도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이날도 역사에 기록될 검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케빈 워시 지명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강타했거든요.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미국 선물 시장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102포인트 하락한 512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정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라며 당황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5196포인트까지 일시 반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저점이다 라며 물량을 받아냈거든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도 과도한 하락이라며 매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이 열리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낮 12시 31분.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5분간 거래가 중단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증시가 너무 빠르게 무너져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멈춰 선 겁니다. 마치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요. 5분 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낙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 장중에는 4,933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5천선이 완전히 붕괴된 순간이었죠. 한 증권사 딜링룸 직원의 증언입니다. 모니터가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수십 년간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최종 마감은 4,949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274.69포인트. 무려 5.26% 하락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일까요? 지난해 4월 7일 트럼프 상호 관세 발표 때 5.57% 급락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0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조 5,87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죠. 국민연금이 팔면 내가 산다는 각오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2조 5,161억 원, 기관은 2조 2,127억 원을 쏟아냈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사모으는 동안 큰손들은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검은 월요일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도대체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이런 패닉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드셨을 겁니다. 케빈 워시가 대체 누군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케빈 워시. 1970년생으로 올해 56세인 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0대 중반.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가 연준 이사로 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추진할 때 케빈 워시는 반대표를 던진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감당 못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죠.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양적 완화는 시행됐고 미국 경제는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워시의 경고대로 10년 후 인플레이션이 터졌죠.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워시를 매파 중의 매파라고 부릅니다. 금리 인하보다는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는 최근까지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2026년 중반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야라는 기대로 주가가 올랐거든요. 특히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얘기가 됩니다. 한 미국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면 최소 2027년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 완전히 모순되는 얘기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워시는 매파가 아니라 정치적 동물일 뿐이다. 민주당 정부 때는 긴축을 주장하더니 트럼프 집권 후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결국 워시는 자기 소신이 없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춰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건 불확실성을 의미하거든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시장은 패닉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코스피만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금과 은, 비트코인까지 동시에 폭락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다. 2026년 2월 2일 금융시장에서 절대 법칙처럼 여겨지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금이 오른다는 그 공식 말입니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676달러로 전날 대비 4.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은값이었습니다. 무려 10.4% 폭락. 장중 한때는 30% 넘게 급락하면서 46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죠. 1980년 이후 처음 보는 참사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업계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콜옵션 매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투기 과열 양상이 나타났죠. 여기서 잠깐 콜옵션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미래의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콜옵션을 사들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금 콜옵션 거래량이 지난 1년간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완전히 거품이 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워시 쇼크가 터지면서 이 거품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보 부족 사태였습니다. 많은 펀드들이 금과 은을 담보로 잡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담보 가치가 30% 넘게 폭락하니까 담보가 부족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펀드들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과 은은 이미 폭락 중이니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식입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분석입니다. 2월 2일 코스피 낙폭의 절반이 반도체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됐죠. 왜 하필 반도체였을까요?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30% 넘게 올랐거든요. 펀드들은 수익이 난 주식부터 먼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담보 부족 연쇄 충격의 무서운 점입니다. 금이 떨어지면 주식도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다시 금을 팔아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동시에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마저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연 안전자산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환율 급등과 함께 외환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강해졌다. 아니다. 원화가 약해진 거다. 2026년 2월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4.3원에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4.8원 급등한 수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지난 1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환율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420원대였는데 말이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거든요. 특히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460원으로 오르면 휘발유 값이 리터당 약 50원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넣던 게 5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데 환율까지 뛰면 서민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2월 3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모두 참석했죠. 이 자리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견조하다고요? 코스피가 5% 폭락하고 환율이 1,460원을 넘었는데 여기서 정부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솔직하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부는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하죠.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인데 하루에 수백억 달러씩 쏟아부을 수는 없거든요. 한 하나은행 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무엇이 지명으로 달러 약세 기대감이 퇴색했습니다. 상반기는 달러 강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1분기 원달러 환율은 1,420만 1,480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코스피를 살렸다. 그리고 반도체가 코스피를 죽였다. 2026년 2월 2일 반도체 섹터는 그야말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6.29%, SK하이닉스 마이너스 8.69%, 한미반도체 마이너스 11.33%, 삼성전자를 최대 주주로 둔 SK스퀘어마저 마이너스 11.40% 폭락했죠. 왜 하필 반도체가 집중 타격을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만 봐도 올해 들어 한 달 만에 30% 넘게 급등했거든요. 고공행진을 하던 주식이 차익 실현 매물에 가장 먼저 무너진 겁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증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뒤따랐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두 종목 합쳐서 약 30%입니다. 즉, 이 두 종목만 떨어져도 코스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월 2일 코스피 낙폭의 절반이 반도체 주식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쏠림 현상의 위험성입니다. 특정 섹터에 시장이 너무 집중되면 그 섹터가 무너졌을 때 시장 전체가 붕괴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기관은 고점에서 팔고 빠져나갔는데 우리는 왜 물려야 하나?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더 화가 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씩 팔아치울 때 개인은 4.5조 원을 샀습니다. 거의 2배죠. 특히 SK하이닉스에서 이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개인은 이날 하루 SK하이닉스를 8천억 원어치 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하지만 주가는 8.69% 폭락했습니다. 한 개미 투자자의 토로입니다. 30만 원대에서 샀는데 27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수백만 원 손실입니다. 이게 공정한 시장입니까?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어떨까요?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도체 업황은 호조입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도 성장 중이거든요.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너무 앞서 달려간 거죠. 한 KB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0배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 고평가 구간이죠. 결국 워시 쇼크는 방아쇠였을 뿐 조정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런데 지금이 공포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2026년 2월 3일 화요일. 폭락 다음 날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피는 전날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5030선을 회복했죠. 하지만 장내내 5천만 5100 사이에서 널뛰기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이 방향을 잃은 겁니다.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첫째, 더 빠지기 전에 손절하고 빠져나간다. 둘째, 이게 저점이다 믿고 추가 매수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조정은 단기 충격에 불과합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금리 정책을 급격히 바꿀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실제로 한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금과 은은 일시적 조정 성격이 강하고 실물 수요가 뒷받침돼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반도체 중심의 이익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어 조정 이후 상승 흐름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경고합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의 보고서입니다. 워시 지명으로 유동성 긴축 우려가 부상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데이터가 흥미롭습니다. 2월 3일에도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2조 원대로 줄었죠. 전날 4.5조 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미들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물타기 하고 싶은데 더 떨어질까봐 무섭다. 그냥 버티기만 할까? 여기서 투자의 대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쉬어라.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가 3개면 아웃이지만 투자에서는 헛스윙을 해도 아웃되지 않는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지금이 그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향후 전망과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이 아니라 대비에 달려있다. 앞으로 3개월, 2026년 5월까지 증시를 좌우할 핵심 변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워시의 공식 취임 시점. 케빈 워시는 아직 정식으로 연준 의장이 된 게 아닙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의 진짜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겁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시장은 즉각 반등할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하면 추가 조정을 각오해야 하죠. 둘째, 미국 경제지표. 2026년 34월에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하세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워시의 매파 정책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겠죠. 특히 3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점도표 다트 플라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 경로가 나오거든요. 셋째, 한국 수출 실적.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으니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
환율 상승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최소 36개월 걸립니다. 즉, 2월 환율 급등 효과는 5월쯤 실적에 반영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만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 1분할 매수 원칙을 지켜라.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5,000선에서 30%, 4,900선에서 30%, 4,800선에서 40% 이런 식으로 나눠 사는 겁니다. 전략 2 현금을 확보하라. 주식 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하세요. 추가 하락 시 매수 여력을 남겨두는 겁니다. 전략 3섹터를 분산하라. 반도체만 집중하지 마세요. 방산, 원전, 2차 전지 등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하세요. 전략 4감정을 통제하라. 공포에 패닉셀하거나 욕심에 무리한 물타기를 하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의 폭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년 후 결과를 만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2월 2일 검은 월요일 마이너스 코스피 5.26% 폭락, 5,000선 붕괴. 케빈 워시 쇼크 마이너스 매파 연준 의장 지명으로 금리 인하 기대 무너짐 3. 금은 대폭락 마이너스 46년 만에 최악의 낙폭, 담보 부족 연쇄 충격 4. 환율 1,464원 마이너스 수입 물가 상승 우려, 외환시장 비상 5. 반도체 대학살 마이너스 SK 하이닉스 마이너스 8.69%. 개인 4.5조 순매수했지만 낙폭 막지 못해 6. 향후 3개월 체크포인트 마이너스 워시 취임, 미국 경제지표, 한국 수출 실적.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과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